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국방규제개혁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개혁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국방부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국가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국가 안보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국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성장의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런 성장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규제 덩어리들을 또 덩어리 속에 붙어 있는 줄기들을 드러내야 국가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시대 정신과 역사적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백 차관은 23일 열린 국방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 상반기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올해 규제개혁은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면서 소득 수준 차상위 계층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지난 2011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 4천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생계유지와 자녀교육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대상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매년 1,000명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건축을 할 때 군부대와 협의하는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법안도 지난 5월 27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 정보를 대폭 확대 제공하고 해외 정비 부품을 국내 업체가 개발할 때 방산업체에 부여하던 우선권을 폐지해서 기술력이 있는 일반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8일부터 국방부 페이스북을 통해 퀴즈 이벤트를 하고 9월 중에는 대국민 국방규제개혁과제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하반기에도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국방정책 홍보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국민과의 실질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국민소통 전문가단을 위촉했습니다. 모두 20명으로 구성된 국민소통 전문가단은 언론계와 예술계, 학계, 법조계와 재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했습니다. 국민소통 전문가단은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하며 정책 간담회와 안보 현장을 방문해 국방정책과 소식을 공유하고 국방정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안보대화와 아덱스 2015 행사 등에 초대돼 국방 현안을 확인하고 국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전략과 방법을 조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존경받는 군이 돼야 한다며 국민소통 전문가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합참통합방위본부는 23일 정부 각 부처 간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사항 등을 토의하는 2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합참작전본부장 주관으로 열린 회의에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국정원, 군과 경찰 관계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5년 전반기 통합방위태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제48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으며 통합방위 법규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회의를 주관한 엄기학 합참작전본부장은 후반기에 실시하는 UFG 연습과 화랑훈련도 내실 있는 준비를 통해 지자체장 중심의 통합방위태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육군 훈련소가 군 시설로는 최대 규모인 7,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연무관을 개관했습니다. 지난 22일 육군 교육사령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개관식에는 육군 훈련소장과 충청시설단장, 논산시장 등 군과 지역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육군 훈련소는 매주 5천여 명에 달하는 훈련병의 입영 행사를 해왔지만 방문객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2013년 6월 착공해 약 215억 원의 건축비가 투입된 연무관은 약 20만 제곱미터 대지의 지상 2층 높이의 다목적 건물로 관람석과 중앙홀에 최대 7,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실이 마련돼 있고 농구, 테니스, 배구 등 실내 스포츠는 물론 500인치의 대형 스크린과 음향시설도 갖추고 있어 영화 상영도 가능합니다. 연무관은 앞으로 훈련병들의 입영식과 수료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와 악천후시 교육훈련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저녁에는 연무관 개관 후 첫 번째 행사로 국방부 국군교향악단이 이날 수료한 훈련병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며 한여름밤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역만리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빛부대는 현지 주민들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며 남수단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연속기획 남수단 한빛부대 동행취재기. 오늘은 한빛부대원들의 아침 점호 모습과 농업기술 전수 현장을 소개합니다. 힘찬 기상나팔 소리가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득 울려 퍼집니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한빛부대 장병들은 아침 점호를 위해 연병장에 모입니다. 경비대 보고! 보고! 충성! 충성! 경비대 아침 점호에는 보고! 대기! 이제 부대 차렷!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봅니다. 한빛 사진의 아름다운 여정이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떠오를 오진의 새로운 태양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시작할 때와 같이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를 잘하고 한빛 오진이 찬란한 빛을 내며 떠오르길 바랍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장병들.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국군 도수체조만한 게 없습니다. 이어 진행된 표창 수여식. 지난 8개월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마친 한빛부대 사진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제 8개월 동안의 성공적인 업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우리 사진 또 그 업무를 또 이어받아서 또 이 남수단의 희망의 빛을 계속 전할 오진들 여러분 모두의 건성을 기원합니다. 오늘 임무는 부대 인근에 마련된 농장에서 남수단 주민들에게 농업 기술을 전수하는 겁니다. 남수단 사람들은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한빛 농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또 농작물을 수확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줘서 그들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Since the creation of this farm 2 years ago, it has helped us attain the technology we want. We look at the aspect of irrigation. We had been using irrigation that we never had before. 한빛부대는 황무지였던 땅을 3만여 제곱미터의 농장으로 조성해 현지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삶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3년 전 시험 재배했던 작물들은 현재 상추와 배추 등 10여 종에 이릅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수확의 기쁨을 안겨주고 식량난 해소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을 기름진 땅으로 가꾸고 시리에 빠진 주민들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 주는 일. 한빛부대가 남수단에서 희망으로 빛나는 이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지내시죠? 막내 아들 밥도 잘 먹고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막내 아들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보, 시원아 많이 사랑하고 8개월만 참자. 8개월 이후에 맛있는 거 내가 많이 사줄게. 여보 사랑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 생각나는데 제가 처음 파병 쓴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하셨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끝까지 저 믿고 파병 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저희 한빛 부대 오진 모두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난 14일 최종 타결됐습니다. 핵 위기 발발 13년 만에 역사적 성과가 이루어진 건데요. 네, 이제 남은 것은 북한입니다. 이란은 핵 협상을 마무리 짓고 경제 살리기에 나섰는데 북한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이란 핵 위기 발발 이후 국제사회의 갈등과 최종 타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란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된 거는 2002년에 이제 반정부 단체가 이란이 핵 농축 시설을 이제 중부 지역에 갖고 있다라는 게 발표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래서 IAEA 사찰단이 2013년에 이제 그 지역을 사찰을 해보니까 핵무기 개발의 징후는 없다. 핵무기 개발은 하지 않았다 하고 그 농축 우라늄 시설에 이제 봉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찰을 쭉 받고 왔는데 문제는 2005년에 이란의 이제 보수 강경파가 정권을 잡게 되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이 자위권 차원에서의 농축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자위권으로 핵농축 우라늄을 물론 고농축은 아니고 저농축으로 20% 농축 을 시도를 하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국제사회는 이제 특히 IAEA는 NPT 국가로서 위반을 했다. 하면서 이제 제재 결의안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굉장히 이란 정부와 국제사회와의 그 갈등 관계가 굉장히 고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갈등 관계를 지속을 하다가 2013년이 되면은 정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보수 강경파에서 지금 요번에 협상을 이끌어낸 중도파로 레짐 체인지가 이루어지면서 2014년 그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소위 말하는 P5+1,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들어가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3번에 걸친 협상 끝에 이란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액션 조치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이행을 2014년에 하게 되면서 2014년 11월에 그럼 정치적 타결은 2015년 금년 3월 31일까지 하고 그 이외의 기술적인 조치 합의는 7월 1일부터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는데 그 보면은 금년 3월 31일까지도 데드라인은 마치지 못했죠. 그래서 일자를 연기해 가면서 4월 2일에 합의문이 나왔고 요번에도 데드라인을 못 맞춰서 이제 14일에 최종 합의문이 나왔는데 굉장히 그 서방 측에서도 좀 양보를 했고 또 이란에서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해서 바람직한 그 미국에서는 바람직한 핵 합의 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합의형 모델을 잘 만들었다라고 오바마 정부는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이란의 핵 문제와 또 북한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진 이란 핵 협상 타결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그 합의가 끝나고 나서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에 합의는 그 이란의 정권 그런 어떤 그 성격을 바꾸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지 않았다. 네. 철저히 핵 비핵화를 합의로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두었다. 기술적인 문제만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한이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주권을 이야기하고 자기네들이 그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레짐 체인지와 연계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이번에 그 사찰 문제를 보면요. 민수용 원자로 플러스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까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이란과의 협상에서 가장 난항 중에 하나가 군사시설을 사찰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자주권의 문제다라고 굉장히 해서 반대를 했었는데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번에 이란이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수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그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 핵 연구
허락을 해주고 또 5%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준 거죠. 그야말로 순수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핵 개발은 용인을 해준다라는 거죠. 이건 다시 말씀드리자면 북한에서는 항상 그 핵 개발을 왜 하느냐? 지금은 자위권에서 자기네들이 핵무기 국가다라고 이유를 대지만 그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화적 목적의 그 핵 이용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핵사찰의 모든 시설과 관련된 핵사찰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향후 협상에서도 북한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앞으로 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방금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혼자 스스로 이제 핵국가라고 하는 거죠. 핵 개발을 하고 있고 물론 북한의 핵 능력과 이란의 핵 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란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라는 점이고 북한은 쭉 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의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란은 국민들이 정권에다가 그걸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지난 그 13년간의 경제 제재가 너무나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를 경제 제재 해제를 필요하다라는 거를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했고 그로 인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이고 북한에서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제재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이 그걸 정권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맥락이 또 하나 틀린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 핵 합의에 들어간 P5+1 중에 3개 국가, 미국, 중국, 러시아가 우리 육자회담의 국가인 거죠. 그러면 그 합의문을 만들어낸 이 3개 국가가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내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하고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란은 이 문제가 풀리면 바로 취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석유가 있는 거죠. 석유 산유 국가고 또 이미 국제사회와의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제재로 인해서 피해받는 이란 국민들의 고통도 크지만 이러한 제재를 풀어서 제재를 가했던 국가들의 이익도 그만큼 풀리면 높아진다라는 거죠. 반면에 북한은 이러한 그 경제 제재라든지 경제적인 상호 의존도가 이란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고립적이고 고립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제재가 이란 그 국가라든지 국민들에게 미친 효과, 그거 제재가 풀렸을 때 국제사회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 이런 것이 그 상이하기 때문에 이란의 그런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의 그 노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 국가 중에 3개 국가가 이번에 그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주요 국가였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이런 이란 핵 합의를 해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호성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 상호성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강조해가면서 보다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합의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평화적 해결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북핵 문제도 앞으로 평화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방연구원 이호령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7월 23일은 여름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이자 삼복더위 가운데 중복입니다. 이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여름철 보양식을 챙겨 드시는데요. 네, 복날은 더운 기운을 제압하고 굴복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들도 부대에서 준비한 삼계탕과 제철 과일 맛있게 드셨을 텐데요. 무더위를 지친 몸의 기운을 북돋아 이번 여름도 거뜬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